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되죠? 1단원이 시험 범위에 대부분 다 들어갈 겁니다. 보통 중간 범위에 들어가겠죠? 시의 화자에 대한 소단원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는 이와 말하는 이라고 해서 서술자와 화자가 중요한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화자가 중요하다라는 점, 화자에 대한 대부분의 특징들, 뭐 화자의 처지, 상황, 그래서 이러한 화자를 사용해서 설정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 효과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이 시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시험 대비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OT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혹시 모른다면 다시 한번 살짝 보고 오시고요. 2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니까는요. 문제도 미리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은 교재 보면서 함께 하면 됩니다. 자, 이 시의 화자는 누구다라고 했습니까? 화자는 딸기입니다. 자, 여러분, 화자는 딸기니까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 시인일 수도 있지만 시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화자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딸기가 화자고, 이 딸기가 처한 상황, 즉 화자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만이 이 화자가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대상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러한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생각을 보이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50리길 짐차에 실려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먼 거리를 짐차에 실려서 힘들게 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낯선 거리 싸댕기면서 지 몸 살 사람 찾고 있지요 라고 했어요. 거리에서 자신을 사갈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찾고 있다는 것은 바로 손님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화자의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화자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냐라는 건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먼 거리를 짐차에 실려 와서 멀미도 나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라고 나와 있어요.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참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바로 손님들에게 품질에 대한 불평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의 화자가 말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바로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요? 이만한 몸뚱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 하느님 손, 농부 손 고루 탔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연의 도움도 있었지만은 농부의 수고로움으로도 자란 존재니까는 그러니 스스로를 더욱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 부분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핵심만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셔야 해요. 자, 그럼 이 시 화자가 바라는 바와 이 시의 주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내 몸이 그냥 몸이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가치 있게 스스로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화자가 그래서 결국 바라는 바는 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셔야 것슈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이만큼 가치가 있으니 손님들도 나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의 주제는 그러니 결국에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라는 건데, 바로 화자를 딸기로 써서 이 화자가 딸기인데 이 딸기가 이렇게 어떤 수고로움,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그런 도움, 농부의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 길을 실려와서 나의 목마름보다도 더 중요한 바로 뭐예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그 딸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라는 모든 어떤 농작물들을 뜻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농작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자의 특성과 그 효과, 당연히 우리가 요런 부분이 뭐예요?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그러한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주제가 이렇구나라는 것까지 해석해 나갔다면은, 아, 이 화자를 설정해서 이러한 화자의 특성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가 잘 드러났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의인화 시켰죠? 마치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충청도에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언 사용하면서 지역방언. 손님에게 바라는 점을 직접 말하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특성을 보였어요. 그러니 농작물의 가치에 대한 주제에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고, 시를 읽는 재미도 있고 신선한 느낌도 주죠. 이렇게 잘 키웠으니까 그 가치를 좀 알아주세요 하고 이 판매하는 상인이 말하는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재미도 있고, 또 이러한 사투리 같은 것들을 쓰니까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그래서 화자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런 화자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이러한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까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 창작 시간이라는 시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자, 요거 같이 나온다고 하면은 보시고요. 뭐 아니다 하면은 빼도 상관없어요. 자, 화자의 특성과 효과. 마찬가지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무엇이다? 화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화자는 바로 시를 창작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학생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선생님이 화자예요. 아셨죠? 그래서 학생들이 시 쓰는 모습을 어떻게 바로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해서 아주 생생하게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통해 전체적인 화자의 어떤 어조 이런 것들을 통해 뭐예요? 따뜻한 분위기도 형성하고 또 주제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구나. 이러한 뭡니까? 학생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딸기를 가지고 농작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를 공부했어요. 바로 딸기를 화자로 설정을 했고요. 주제를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투리를 썼어요. 그래서 좀 더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죠. 그 지방에서 올라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작품을 읽는 재미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점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개념 확인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1번부터 여러분이 먼저 답하세요. 이거란 시에서 말하는 이 또는 시적 화자라고도 하죠.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화자입니다. 화자. 자, 그러면 2번입니다. 화자의 특성은 시의 무엇과 무엇에 영향을 미치죠? 네, 시의 주제나 아니면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화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3번입니다. 시 딸기는 화자인 무엇? 그래요, 딸기죠. 딸기가 농작물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였어요. 4번입니다. 시 딸기는 화자가 사용하는 사투리로 인해서 무엇을 주죠? 향토적인 그러한 마치 그 지역에서 정말 올라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주고 친근한 느낌도 주죠. 시 딸기의 화자는 무엇보다 더 견디기 어려워해요. 이것을 바로 손님이 자신의 품질에 대해서 품평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뭔가 불평을 가지고 뭐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불평 가지고 조금 싸게 살려고만 하면은 그게 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목마름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했고요. 자, 시 창작 시간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화자는 시를 창작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누구다? 마찬가지 중요한 화자, 선생님이다 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 확인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았습니다. 옆으로 넘어갈게요. 소단원 기출 예상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화자 바로 딸기를 화자로 내세워서 시의 주제나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50리길 짐차에 실려왔어요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투리 사용해서 향토적이고 친근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라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멀미도 가시기 전에 낯선 거리 싸댕기면서 지 몸 살 사람 찾고 있지요. 멀미까지 해가면서 그러한 상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처지 상황, 힘든 상황 이런 것들. 목마름은 인양저냥 견딜 수가 있는데 뭐래요? 볼기짝 쥐어뜯으며 살결이 거칠다느니 자 요런 거가 바로 어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화자인 딸기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의인화 기억하시고 단맛이 무르다느니 허짓 말아요.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요? 라고 하면서 이만한 몸뚱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인솜 농부성 고루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폐 한 장으로 우리 식구 사돈의 8종까지 두루 사가는 선상님들 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셔야겠슈 라고 이러한 가치가 있으니까는 나의 몸값 후하게 쳐주세요. 막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시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요? 라고 되어 있죠. 지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라는 의미고요. 나라고 겉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직유법을 사용해서 대상의 특성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직유법이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해야 되고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라는 표현들을 써가지고 비유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한 표현들 나타나 있나요? 없습니다. 의인화한 대상을 시에서 말하는 이로 설정하였다. 요건 맞죠? 딸기. 네, 맞아요. 주로 청각적 심상 그럼 들려야 되는데 없고 일정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현대시에서 글자 수 반복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글자 수 반복은요. 네. 형식이 잘 갖춰져 있는 규칙적으로 나타나 있는 정형시, 시조 같은 경우가 좀 많고 대부분은 뭐 문장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단어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틀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몇 번이에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입니다. 이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낯선 곳에 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낯선 곳에 와 있는 것 같죠? 자, 화자가 처한 상황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1번 맞고 짐차에 실려 먼 길 왔고 멀미와 목마름에 시달렸고 자신을 살 손님 찾고 있죠. 자, 그런데 떠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3번 이 글의 화자가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어렵지 않죠.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다. 농부의 손 그리고 하느님의 손을 고루탄 귀한 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평가를 하면서 불평하는 것 요거는 참기 어렵다라는 것이었죠. 뭐 목마름이나 멀미나고 뭐 이런 것들은 참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보기는 화자를 달리하여 이 시를 다시 쓴 것이다. 당연히 별표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화자가 중요한 소단원이라고 했죠. 그러니 그 화자를 바꿨을 때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화자를 달리해서 어떤 식으로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것들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한 것을 그럼 알맞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50리길 짐차에 싣고 왔어요. 낯선 거리 다니면서 딸기 사갈 사람을 찾고 있죠. 이것저것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상태가 안 좋다느니 단맛이 무르다느니 하지 말아요. 이 딸기가 그냥 딸기인가요? 이만한 딸기 하나 키우려면 날씨도 도와야 하고 농부도 했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폐 한 장으로 딸기 한 바구니 몽땅 사가려는 손님들 딸기값 후하게 쳐주세요 라고 싣고 왔대요. 누가? 이 딸기를 파는 상인을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화자로 내세워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자가 이렇게 상인으로 바뀌었어요. 또는 뭐 직접 이 농부가 팔러 왔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팔러 온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딸기를. 자, 그러니 이 시와 보기는 주제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주제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진 않죠. 이 농작물의 가치를 알아달라는 얘기니까. 2번 보기의 화자는 손님에게 바라는 바가 없어요? 그러지 말아달라고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화자 상인이죠. 보기의 화자는 딸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의 화자가 상인이라는 게 아니라
보기의 화자가 상인, 시의 화자는 딸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 자, 이 시에 비해 보기에서는 향토적 분위기가 잘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겠죠. 시에서 어때요? 네,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향토적 분위기가 더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기에 비해 이 시의 화자에게서 능청스럽고 넉살 좋은 모습이 잘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향토적 분위기도 잘 드러나면서 이 몸이 그냥 지 몸인가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시의 화자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더 잘 드러나는구나라는 거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5번이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술형 대비입니다. 자, 이 시의 화자가 손님에게 바라는 바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서술형은 배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조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시의 화자는 손님이 뭐뭐 알아주기 바란다 하는 형식으로만 쓰면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는 막 어려운 조건은 아니야. 그럼 손님에게 바라는 바가 정확하게만 들어가면 되겠죠?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손님에게 바라는 바는 시의 끝부분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의 손, 농부손 고루 텄다는 말은 결국에는 그 하느님의 손이라는 건 자연의 도움이라고 보시면 되고 농부의 손이라는 건 농부의 어떤 수고로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도움, 뭐 농부의 수고로움을 고루 타서 그러한 어떤 노력으로 그러한 수고와 도움으로 자란 농작물이니까 그것을 알아주길 바란다라는 건 뭐예요? 그 가치를 알아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시의 화자는 손님이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움으로 자란 농작물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라는 식으로 써주시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선생님 밑줄 긋은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 같은 시입니다. 요건 넘어가겠고요. 자, 요거 나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시 창작 시간이죠. 자, 오늘은 우리도 짧은 시 한 편 써보자 라고 하면서 그동안 배운 비유와 상징 이미지도 때깔 좋게 버무려 맛있는 시를 빚어보렴. 자, 요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잘 보세요. 말 끝나기도 전에 으아 인상 찌푸리며 비명질러대던 아이들은 시계 두어 개를 칠판에 써 놓으니 시제, 제목, 시의 어떤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방 연필 들고 공책에 납작 몸을 낮춘다. 자, 아이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세세하게 묘사하면서 비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이 앞에 순해지는 강아지처럼이라고 지규를 써서 비유하고 있죠. 소풍날 보물찾기 나선 꼬마들처럼 그런 어떤 시의 주제를 놓고 무엇을 쓸까 고민하고 있고 찾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녀석들이 이제 무엇을 찾아들고 나타날까? 갓 피어난 별꽃 한 점일까?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지갯빛 구슬일까? 어떤 시를 가지고 어떤 시의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시를 쓰려나? 라고 궁금해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관심도 가지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거.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누구다? 바로 이러한 시의 주제를 주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누구? 선생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의 화자 꼭 알아두셔야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짐짓 가려둔 흉터의 일지, 뭐 슬픈 내용일 수도 있고 아픈 내용일 수도 있겠죠. 이마 짚고 턱 깨며 골똘한 얼굴들, 교실에는 아련한 눈빛으로 팔랑팔랑 시의 꽃가루를 찾는 나비도 몇 마리 있다. 아직 그 아이들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선뜻 씹히지 않는 생의 먹잇감에 끙끙대면서 씨름하는 강아지들이 더 많다. 그 강아지들도 마찬가지 아이들. 만지작거리며 밀어놓은 언어의 허음을 그러니까 쓰다 만 것들이겠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겠죠. 책상에 지우개가루만 소복이 쌓인다. 그래도 거기에서 어떤 것들, 네, 사금처럼 모래 속에 있는 금처럼 이 아이들이 쓴 어여쁜 시가 반짝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뭡니까? 네, 바로 시 창작 시간에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무엇입니까? 네, 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시를 써내려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가에서 말하는 이는 딸기 맞죠? 나에서 말하는 이는 학생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가의 화자가 사용하는 사투리로 인해서 시를 읽는 재미가 느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자, 그러니 이건 맞고.
나에선 시 창작 시간의 풍경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나에서 비유도 사용해서 대상 인상적으로 아이들 표현하죠. 나의 화자는 시를 쓰는 학생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죠. 네,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니 정답은 바로 몇 번? 1번이라고 바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7번 넘어가죠. 가에서 화자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화자의 특성 당연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화자와 관련된 거 내가 무조건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자, 알맞지 않은 거 찾으래요. 사투리 써서 말하고 있고 가치 있게 여기죠.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많다. 틀렸네.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의인화시켰고 손님에게 바라는 말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 정답은 바로 몇 번? 3번. 너무 쉽죠?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8번입니다. 나에서 글감을 찾는 학생들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시의 꽃가루를 찾는 나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의 꽃가루를 찾는 나비, 네, 여기서 비유했고 끙끙대며 씨름하는 강아지들, 먹이 앞에 순해지는 강아지, 소풍날 보물찾기 나선 꼬마들,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지갯빛 구슬일까? 라고 했죠? 그게 무엇이에요? 그거는 시를 쓰려고 하는 이 친구들이 찾는 것들, 글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건 모두 글감 찾는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서술형 대비 9번입니다. 별표되어 있네요. 바로 나의 화자의 이 특성이 작품의 분위기 형성한다고 했죠. 그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건에 맞게 써라 했으니 어떠한 영향을 주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화자의 특성을 써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냐? 분위기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지를 써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특성이 무엇인지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쓰면 되는 거니까 지금 화자의 특성과 작품의 분위기가 조건 딱 나오죠? 드러나게 써라. 여기서 화자는 어떻습니까? 시를 짓는 학생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애정어리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따뜻하구나 또는 평화롭구나 뭔가 이렇게 다정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런 것들을 써주셔야지 맞습니다. 자, 따라서 시를 짓는 학생들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화자의 태도라는 식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의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는 식으로 써주셔야지 맞습니다. 아셨죠? 그러니 분위기와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화자와 관련된 내용들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겠나요? 바로 시의 화자, 그러니까 시라는 어떤 기본적인, 우리는 항상 시를 공부할 때는 시는 짧고 그 속에 운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내용 이해하면서 주제 그런데 이제 짧다 보니까 비유도 많이 쓰고 막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항상 봐왔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다? 그건 당연한 거고 화자에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화자가 누구인지를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한 화자의 특성 찾아내셔야 하고 그 화자의 특성에 따라서 효과 그러려면은 시의 내용 잘 이해하면서 주제 아셔야지 주제가 잘 드러나게 했는지 그 화자를 설정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위기 형성하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것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해요. 자, 이런 화자의 특성을 알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화자가 처한 상황.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어떠한 시선으로 보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으로 화자의 특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화자의 특성이 미치는 주제나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지 그러한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한다는 점. 그래서 그 화자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 무조건 나온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소단원 첫 번째 우리 시의 화자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